메타버스 시대를 견인하는 XR 기술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동덕여자대학교 남현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TTA PG610 디지털 컨텐츠 프로젝트 그룹 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다차원 영상기술 표준화 포럼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ISOIC, JTC1, SC24, SC35 국내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계시고요. 한국게임학회 연구이사, 그리고 융복합 지식학회 학술위원장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동덕여대 남인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메타버스 시대를 견인하는 XR 기술과 활용 사례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메타버스의 재도래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제 등장한 시기, 용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지금의 현재 메타버스와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각광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메타버스 용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자료들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죠. 이 현실과 연결된 특별한 가상 공간. 그리고 이제 이 가상 공간 속에 존재하는 아바타들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가상 공간이다. 어원은 이제 우리가 메타, 유니버스가 이제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메타 그러면 보통 이제 초월, 유니버스, 세상,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우주들이 서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의 등장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싸이월드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인터넷 서비스가 있었죠. 이 싸이월드도 보면은 도토리라고 하는 어떤 경제 도구가 있었고,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것도 땅을 구입하고 공간 속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하는 린든 달러라고 하는 경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관련되는 기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간 속에서 어떤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우리 TTA에서도 용어를 이제 정의하는 그런 이제 단계고요. 아직 확립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메타버스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묶어봤는데요. 아래쪽에 출처가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슈 리포트에서는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존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한다. 자, 여기에 이제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가상 증강현실과 같은 가상 융합 기술의 활용을 강조해서 확장 가상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20년도 12월 달에 발표된 가상 융합 경제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 융합 기술을 이용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사회 속에서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TA 용어가 아마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꼭 이대로는 아니겠지만 실감형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반으로 사람을 대신하는 아바타 그리고 이제 또는 뭐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가상 공간 내에서 현실과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3차원 세계 또는 플랫폼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이라는 기술들이 묶여진 XR이라는 기술이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에서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실제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죠. 그 다음에 이 존재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메타버스의 좋은 어떤 그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TTA에서 필요한 용어들을 이제 표준 용어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용어로 지각되는 가상 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 뭐 이건 IEEE에서 이 버추얼 월드 스탠다드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이 메타버스를 표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활동이 이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타버스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2007년, 6년, 7년에 이제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가상적으로 형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의 융합이라고 하는 어떤 메타버스의 정의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 두 가지의 지금 예 같은 경우는 아마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 이슈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TTA에서 그 발간하는 작업을 이제 같이 참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각각 이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정의로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타의 정의들을 아래쪽에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제시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메타버스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는 제가 이제 구글 트렌드로 지금 7월 달에 제가 어떤 그 학회지에 논문을 이제 원고를 기고하면서 구글 트렌드를 검색한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검색을 해봤더니 거의 같은 그 트렌드의 형식이 분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검색 추이를 보면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그 2021년 한 5월쯤에 피크를 이루고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그 로블록스라고 하는 것이 상장될 때에 핫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피크고요. 그 이후로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검색 추이는 2020년 후반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책 기업들의 어떤 그 경향이라고 하는 게 신기술을 이제 빨리 선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빨리 검색을 하고 어떤 차별화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정책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부가 2020년 12월에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상융합 기술, XR이라고 하는 기술과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플랫폼이 발전된 형태가 이제 메타버스,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것이 큰 핫 이슈로 대두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페토 같은 이런 아바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발표를 진행하셨던 내용 중에도 보면은 NFT나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것들도 대두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그 경제라고 하는 관점을 이게 메타버스에 적용을 하다 보면은 안전한 경제,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NFT들이 메타버스의 그 정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큰 그림으로 준비하면 좋겠지만 좀 작은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이 정부, 뭐 기업, 교육기관 이런 다양한 연구소들, 다양한 곳에서 이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조금씩 다르죠. 이것들이 뭔가 메타버스의 정의가 확립이 되어지고 이것들을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노력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 드렸던 메타버스 로드맵을 선언을 하면서 메타버스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점점 우리가 이제 융복합이 되어지면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모아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 어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어떤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유형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만든 이슈 리포트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로드맵의 그 유형으로는 그 구현되는 공간의 현실 중심이냐, 가상 중심이냐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제 분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구현되는 정보가 외부 환경 정보의 중심이냐, 개인 개체 중심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4분면의 형태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세컨드 라이프, 미러월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상단에 있는 2가지는 개인이나 개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 미러월드나 버추얼 월드 같은 경우는 어떤 외부 환경 정보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실 중심이냐, 가상 중심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서 4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뭐 증강현실 그러면 포켓몬고라고 하는 우리 스마트폰의 실시간 화면 속에 이제 포켓몬들이 보여지는 그런 게임 앱이었죠.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그 요즘 식당에 가면은 사진들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미러월드 같은 경우는 가상의 그런 그 실제 데이터들인데 이것이 집약되어서 그 어떤 한 시점에서 오랜 시간의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거울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월드는 뭐 세컨드 라이프를 대표적으로 해서 가상의 공간. 그래서 2가지의 관점에서 이런 4가지 형태의 그 유형이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이 점점 요즘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적으로 발전되던 그 유형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유형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상호작용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미래의 그 메타버스들이 이런 그 유형의 변화와 융복합에 의한 그런 세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증강현실과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서 뭐 고스트 레이서 같은 저런 어떤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로깅과 그 미러월드 같은 것들이 또 결합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러월드와 오그먼티드 그 증강현실이 결합되어서 미러월드와 버추얼 월드가 결합이 되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메타버스 유형의 변화 사례를 좀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고스트 레이서라고 하는 게 AR과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운동하는 것을 혼자서 계속 기록하는 우리 스마트워치로 기록하는 그런 작업을 앞에 저런 그 고스트 레이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내 어떤 운동 그 기량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시간 관계상 나머지들은
우리 라이플로깅과 버추얼 월드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의 사람과 가상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그 다음에 뭐 구글 어스 같은 경우에 그 버추얼 월드의 데이터와 그 실제 이제 그 인공위성에서 촬영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결합된 형태로 어떤 지리 정보를 서비스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즘 그 증강현실 그 내비게이션들이 많이 있죠. 이런 서비스들의 형태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를 위한 XR 기술. 요즘 이제 메타버스 기술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 아바타들이 서로 활동하면서 경제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XR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XR 기술의 개념도를 우리가 보면은 VR과 AR, 그 다음에 요즘 그 MR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대두가 되다가 이 MR이 VR과 AR을 같이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XR 같은 경우는 VR, AR, MR을 다 통틀어서 이제 결합된 기술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XR 기술의 핵심 기술 분야라고 하면은 아주 많은 기술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실감나게 만들기 위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상 세계를 구축하고 아바타를 구축하고 그런 그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타낸 핵심 기술 분야라고 하면은 뭐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분야는 좀 배제를 하고 이런 핵심 기술 분야를 이제 트리의 형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XR 기술의 전체 구조도를 보면은 우리 그 IITP에서 만든 그 ICT R&D 기술 로드맵 2025에 그 기술된 어떤 그 장표인데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같이 결합되는 AR 기술의 형태와 그 가상 세계를 만들기 위한 VR,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어떤 XR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XR 기술에 의해서 XR 컨텐츠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사용자들은 실제로 이제 그 컨텐츠, 생성된 컨텐츠가 우리에게 가시화될 때 그것들을 다양한 어떤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전달받고 상호작용을 하는, 중간에 이제 컨텐츠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실제 이제 가상 세계 메타버스 속에서 다양한 어떤 활동을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XR 기술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그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를 하나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기술들이 집약되어서 덩어리의 형태로 만들어지면은 그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메타버스 기술이라는 형태로 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 X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현실, VR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의 가상현실은 그런 2D 모니터 화면에서 구현되던 것들이 점점 HMD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완벽한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가상현실 구현의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또 발전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HMD라고 하는 것이 가진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었죠. 뭐 열이 난다든지 멀미를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VR이 주춤하고 있는 그 중간에 이제 가상현실, 그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좀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죠. 역사적인 것을 잠깐 얘기 드리자면은 가상현실 HMD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1968년에 이반 서덜랜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최초의 HMD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너무 이제 그 만든 것이 무겁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HMD입니다. 지금의 HMD는 장착하고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이죠. 공간 속에서.
이런 HMD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50년간 계속 이루어졌다. 즉 가상현실이라는 게 아주 오랜 동안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주춤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시각화 기술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픽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제품의 어떤 가격 이런 것들이 대중 보급에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가상현실이 대두가 됐던 것은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하는 제품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팔머 럭키라는 사람이 킥스타트에서 이 오큘러스 리프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왜 그 각광을 받게 됐을까? 아주 고가였는데 저가에 30만 원 정도의 싼 가격으로 풀 HD 형태의 고퀄리티 영상으로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넓은 광시야각을 통해서 가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몰입감을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HMD라는 걸 장착하고 그 차단된 공간에서 보는 것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실제 공간 속에서, 현실 공간 속에 저런 가상 캐릭터가 덧 입혀져서 보여지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게 가상현실보다 늦게 나왔지만 지금 이제 많은 분석가들 중에는 증강현실이 좀 더 시장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던 방식에서 착용하기 편한 그 글래스를 이용하는, 그 다음에 이제 홀로렌즈 같은 저런 HMD 형식인데 이제 앞이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제 HMD의 차이점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앞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앞으로 이제 HMD라고 하는 것이 뭐 아직까지는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것들이 저가화되고 착용하기 편하고 효과적인 그런 기기로 만들어진다면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량화, 소형화,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 발전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XR 기술, VR, AR, MR, XR에 최적화된 그 컨텐츠들이 우리가 보통 킬러 컨텐츠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런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XR 기술의 산업 적용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크게 보면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산업의 XR 기술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제조 분야라든지 의료 분야, 교육 분야, 유통 분야,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이런 산업 XR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의 사례들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HTC의 바이브라고 하는 것과 이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요리 학습을 하는 그런 영상이 가상현실의 사례로 하나가 제시가 되었고요. 지금 뭐 까만 화면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오큘러스 터치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게임 같은 형태로 사용되는 가상현실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펩시콜라가 이제 버스 정류소에 이런 AR 광고 보드를 장착을 해서 홍보용으로 이제 활용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로렌즈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AR 또는 MR 글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이용해서 저런 수업 교실에서 공간 속에 저런 가상 데이터를
띄워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인체 교육 컨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빔이 쏘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가 저렇게 빔을 쏘게 되면은 어떤 인체의 어떤 내용들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이제 다른 형태로 변환시킨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예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예제는 이제 혼합현실 사례라고 해서 실제 현실 공간에 있는 그 스키 타는 사람과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이 서로 이제 제각각 스키를 타는데 물론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 스키를 타는 것이 아니라 스키 타는 포즈를 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컨텐츠로 만들어질 때는 두 사람이 같이 경주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혼합현실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좀 즐겁게 같이 클릭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에 좀 한계가 있고요. 유튜브에다 검색해 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 영상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제가 이제 메일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메일을 주시거나 또는 이제 유튜브에 올려진 이 영상에 어떤 문의사항을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제가 거기에 적절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